역시 이재명 대표 진짜로 질의응답 잘하네요. 한 방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예 현답을 해버립니다. 도망가지 않고 한동훈이처럼 깐족거리면서 상대방 비하하면서 도망 다니거나 질문으로 피하지 않고 바로 직답을 해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정봉주, 박용진, 양문서 후보에 관한 문제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간에도 김부겸 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고민정, 임종석, 윤건영 이런 친구들까지나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박용진의 공천을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양문석 후보까지도 사퇴를 주장하는데 정말로 점입가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방에 사이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내용을 발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멋있어요. 김부겸 어디신가요?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입장문을 내셔가지고 네. 박용진 후보 문제나 네. 양문석 후보의 발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중급 수행 표시를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 조금 전에 그 박상원 후보께서도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네. 김부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 문제를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 박용진 후보 문제나 양문석 후보 박용진, 양문석 박용진 후보 문제나 문제. 양문석 후보에 관한 문제는 제가 하나에서 원본 영상이 튀어서 약간 웅웅거리죠. 선대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또 생각이 일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는 다양한 입장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은 당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용진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 강북을 지역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선은 끝났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멋있죠. 아예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정확한 답을 했네요. 경선은 끝났다. 정봉주가 당선이 됐지만 저렇게 품격 없이 남의 행사를 여러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취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선은 끝났다. 이 사회가 상식, 도덕, 그리고 품격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남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괜히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지 않죠? 맞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선은 끝났고 경선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또 당선된 후보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근자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후보로 유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나 또 저 개인적인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힘들긴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정말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무슨 기록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위 후보가 없으면 2위 후보가 1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판결 났다고 2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미 승자는 결정이 났고 그 승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박탈하면 새롭게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하는 방법은 차점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후보들을 다시 공모해서 제한하지 않고 박용진 후보도 참여하고 다른 후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경선에서 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참 잘하네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원칙대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마땅치 않거나 미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그 의견 낼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역시 똑똑하셔요. 결정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은 당규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말로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사했고 차점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제3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당은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경쟁을 거쳐서 후보를 정하기로 했으니 역시 훌륭합니다.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현답을 하시죠. 제가 오면서 지금 박상원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대리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욕할 수 있다. 욕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많습니다. 저는 그거 다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역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아, 난 멋지네요.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이 평가한다. 정치인의 발언 중에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 용서하면 안 되죠. 국민을 억수히 여기는 것. 자신을 마치 역시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이재명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배자로 자신을 왕으로 대표 착각하는 정말로 것. 그럴 훌륭합니다. 때는 제재해야죠. 그럴 때는 제재해야죠. 훌륭한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존경스럽죠.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등을 비하한다든지 또는 국민을 폄훼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또 위로 비는 훌륭한 인재다 이런 소리 하는 정치인 자격이 없죠. 정말로 정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이 작은 권력욕 때문에 자기 한번 권력 누리고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 하나로 그 수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 총칼로 죽인 사람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턱도 없이 북한군이 무슨 어쩌고 개입을 해서 그랬다는 폭동이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끼리 정치인끼리 입장이 달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표현이 좀 과하면 그거 표현의 자유로 정치적 자유로 용인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대리인끼리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가 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경쟁, 대리인끼리의 경쟁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거에 있어서 자기가 인격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금님 길은 당나귀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진짜로 시대에도 훌륭하시네요. 그 소위 뭔 표입니까? 공연단들이 다니면서 왕 흉보고 풍자하고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에도 그런 거 잡아가지 않았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한테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다 누구를 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조롱 비하 진짜 많이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국민의힘. 노무현 대통령 인간 취급했습니까? 어찌 그래놓고는 그 양문석 의원 칼럼에 쓴 글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봤습니까? 아,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국민의힘 완전 코미디입니다. 네. 내가 인간이 할 짓이냐? 말씀 잘하셔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이중자 때 이 뻔뻔함, 뻔뻔함, 이 파렴치함, 이중자. 이 적반하장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가끔씩은 진짜 사이다 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표현 그거를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과하지요. 그러나 환생경제인가 뭐 그거 하면서 그들이 대놓고 했던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비난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대중연설 잘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도 대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연설 잘하시네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연설 잘해요. 자,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양문석 의원 후보를 사퇴하라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김부겸 전 총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세균 씨도 막 와서 양문석까지 사퇴해야 된다. 박용진을 공천해야 된다. 뭐 이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윤건영이도 또 튀어나와요. 국정상황실장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정도 청와대 대변인 했죠. 이런 튀어나와서 임종석까지 거들면서 아주 사태가 확산됐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나도 수없이 조동을 받았다. 당내에서도. 그럼 너희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결국에는. 자, 그 국힘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비하하고 비난했다. 너희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되느냐. 정치인 간에는 얼마든지 치고받고 공방할 수 있는 거다 말로. 하지만 개인이 인격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공천 탈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키는 것은 확실하게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박용진 정봉주 의원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박용진은 그러죠. 정봉주가 탈락했으니까 2등인 내가 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무슨 선거 부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선은 끝났다. 정봉주가 당선되고 1등 후보로 올라왔다. 하지만 과거에 발언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후보로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에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또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모든 문호를 다 열어놓고 전략 공천을 하든 뭐 하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인 후보 경선을 하기로 했죠. 여기는 전략선거구도청에서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하고 박용진이하고 둘이 붙여놓기로 했어요. 전략선거구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70%, 권리당원 30%, 강북을 지역구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가 다 당원 투표입니다. 전국 당원 투표가 70%, 그 다음에 강북을 당원 투표가 30%에서 경선을 오늘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는 30%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을 받고요. 국정수행평가 최하위 10%에 들면 30% 감점이에요. 총 나온 득표수의 30% 감하게 돼 있고, 우리 조수진 변호사는 초선 도전입니다. 초선 도전이고 또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요. 가점을 받아요. 가점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가점 점수가 아마 25%인가 될 겁니다. 그 정도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박용진 의원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힘당을 심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같은 민주당 내 이 수박들부터 박용진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잖아요. 이 법사위원회를 넘겨줘가지고 얼마나 많이 민주당이 힘들었고 국민도 힘들게 했고 국힘의 검찰 독재를 막지를 못했잖아요. 이 법사위를 넘겨준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강력히 주장해서요. 이 박용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도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되고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과 이 박용진은 3선인가 4선인가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참. 자, 여기까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발언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본 영상을 많은 국민들께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한번 더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었습니다. 끝. 아주 좋네요.